이거 보겠습니다. 이 임대주택을 많이 소비할까, 그 다음에 다른 자를 많이 소비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임대주택에 임대료가 올랐죠? 임대료가 올라가면 가격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자는 상대로 싸진 꼴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자를 많이 소비하고 얘를 덜 소비하는 거 있죠? 이런 걸요, 대체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효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수요곡선을 전부 다 합친 게 뭐라고요? 시장 수요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 시장 수요곡선이 예를 들어 P는 500-40Q로 돼 있다고 치자, QD. 이게 지금 현재 시장 수요 함수인데, 만약에 소비자 대수가 10배로 증가했다. 그러면, 자, 시장 수요곡선도 바뀌겠죠? 요걸 여기다, 요때는 이렇게 편법적으로 여기다가 10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뭘 곱하라고요? 10분의 1. 이렇게 해주면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방정식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방정식으로. 이렇게. 자, 아직 약간 이해 안 되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해도 되니까 걱정 마시고 한 번에 다 해결하려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넘기기도 해도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할 거니까. 자, 이번에는 자, 32페이지 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세 번째 테마.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 혹은요, 부동산 시장의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균형은요, 이렇게 아까 요 지역, 아까 그 신도시 예정 지역 있죠? 요 지역에서 시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 전체의 공급선 그렸죠? 이때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요점 있죠? 요점을요, 이퀄리티에서 균형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 해줍니다. 균형점 하의 가격을요, 균형 가격 해줍니다. 근데 이게 왜 균형 가격이냐면, 자,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요라든가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균형에서 벗어나죠? 그럼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벗어나죠?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왜 그런가 볼게요. 현재 균형 가격과 현재의 균형량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만약에 균형에서 이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P1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죠. 자, 수요곡선이 뭐예요? 수요곡선은 자, 이렇게 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한 가격에 이만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은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팔려는 양을 연결한 거 아닙니까? 이만한 가격에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려는 양은 이만큼인데 팔려는 양 이렇게 많죠? 그러면 이만큼 공급이 초과됐다 해줍니다. 뭐가 초과했다고요? 공급이 초과했다. 이렇게. 물건이 남아 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앞에, 자, 여기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있죠?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살 사람은 5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내놓은 게 한 3,000채는 너무 많네요. 500채는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물건 남아요, 안 남아요? 납니다. 남죠? 그럼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사는 사람이 힘이 셉니다. 사는 사람 잘 보고 있다가 싸게 파는 사람한테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내놓은 사람은요, 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요, 경쟁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점점 떨어짐에 따라서 수요의 법칙이 뭐예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죠? 자꾸 하락하니까 사는 사람이 많아지겠네요. 반대로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왜 이렇게 싸죠 하면서 안 팔려고 하겠죠. 결국은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한 개라도 남는 한은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이 점에서는요,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죠. 더 이상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집니다. 자,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P2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 이만큼이죠. 사고자 하냐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이만큼만큼이요, 수요가 초과됐다 해줍니다. 물건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있죠. 이제 아파트 팔려고 내놓은 거는 10채입니다. 몇 채라고요? 10채인데 아줌마가 한 2,000명이 가서 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물건 부족해 안 부족해? 부족하니까 이때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왜 올라가냐면, 이때는 파는 사람이 힘이 세집니다. 떼거지로 2,000명이 와서 서로 살려고 하죠? 그럼 돈을 많이 주겠다는 사람도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요, 사기 위해서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의 법칙에 따라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비싸지니까. 반대로 자꾸 올라가니까 이만큼 살려다가 왜 이렇게 비싸? 자꾸 올라가. 못 사겠다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논리는 전부 다 고전학파의 논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경제학파는 크게는 이제 고전학파하고 케인즈학파라고 있는데 이 고전학파의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전학파의 논리는요, 균형에서 벗어나죠? 그럼 바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벗어나죠? 바로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걸요, 시장 자율 조정 기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 뭐라고요? 자율 조정 기능.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죠? 그러면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르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리는요, 균형점에서 벗어날 경우 있죠? 그러면 즉각적이 신속하게 어디로 온다고요? 균형점에 이르는데 이거는 균형에서 벗어나 있는 거는요, 극히 일시적인 현상이다. 곧바로 어디로 온다고요? 균형도 돌아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근데 이 균형점 항상 불변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가 변할 수 있어 없어요? 변할 수 있고 조금 전에 공부했던 공급이 변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요가 변하는 경우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거는요, P0, 얘는 뭐랄까요? Q0 이렇게 할게요. 애초에 균형이라고 칠게요. 근데 요 지역 전체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치자. 그러면 아파트 살 사람이 많아져, 적어져? 인구가 증가하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아파트 살 사람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여태 했었죠? 수요가 증가했죠? 그러면 자, 현재 가격에서 팔려는 양 요만큼인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한 겁니다. 뭐가 발생했다고요? 초과 수요.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갑니다.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수요의 법칙에 따라 이만큼 살려다. 왜 자꾸 올라가? 못 사겠다 줄어드는 거죠.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점에서는요, 가격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올라갔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해주는데, 그래서 문제에서 한 100문제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 있죠. 거의 한 문제 정도 아니면 안 나옵니다. 그럼 뭘 물어보냐? 자, 뭘 물어보냐면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어떻게 되냐 있죠? 이걸 물어봅니다. 자, 이거 다 필요 없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P0, 얘는 뭐랄까요? Q0 이렇게 했는데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우측에 좌측에? 우측 아닙니까? 우측으로 딱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렇게 점점 찍어본다면 가격 올라서 하락했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이거 물어봅니다. 만약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는 우측에 좌측에요? 좌측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럼 점점 찍어본다면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이 변하는 경우 볼게요. 공급이 변화하는 경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P0, 얘는 뭐랄까요? Q0. 만약에 건설업자들의 기술이 무척 향상되고 인건비 같은 게 절감된다고 치자. 그리고 자재 가격이 하락했답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는 우측, 좌측? 우측으로 그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럼 이렇게 점을 찍어본다면 가격 하락 균형량은요, 증가하는 겁니다. 이거 할 줄 아셔야 돼요. 만약에 공급이 감소했다 그러면 그 감소하면 어디로 거래하고요? 좌측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좌측.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오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본다면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할 수 있죠? 이렇게. 이 두 가지는 글자 아셔야 돼요. 글자 아셔야 됩니다. 쓸데없이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얼른 그리면 돼요. 얼른 그리면 됩니다. 그게 가장 빠릅니다. 이번엔 둘 다 변하는 걸 볼게요. 예를 들어 수요는 증가하는데 오히려 예를 들어 공급은 감소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변하는 거 볼게요.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수요의 증가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우측 딱 그리면 되고, 그다음 공급의 감소는 좌측이죠? 좌측 딱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요, 여기 하면 여기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은 올라갑니다. 뭘 올라간다고요?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때는 균형점이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죠? 이때는요, 균형량은 증가했네요. 증가했죠? 근데 만약에 공급이 조금 감소하는 게 아니라 크게 감소했다고 치자. 요만큼 아니라 팍 감소할 수 있죠?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네요, 균형점은. 그러면 이때도 가격은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때는요, 균형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는데 균형량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정보 가지고는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다 물어보고 싶다. 가격도 물어보고 균형량도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게 변화폭이 큰지가 주어져야 됩니다. 뭐라고요? 어떤 게 변화폭이 크냐. 그러니까 공급의 증가폭은요, 폭은 좀 작은데 공급의 감소폭은 크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둘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자, 수요의 증가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우측인데, 변화폭이 커요, 작아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밖에 안 되네요.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얼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급의 감소는 좌측이죠? 이쪽 좌측으로 하는 폭은 크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하는 거는 이렇게 크다는 얘기죠? 크다. 이건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러면 점을 찍어 볼게요. 가격 올랐어요? 하락했어요? 올랐습니다. 균형량은요? 감소했네요. 맞죠? 자, 가격은 상승했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이게 정답인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물어볼 때는요, 다소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증가했다고 폭은 또 작다고 이런 거 헷갈리죠? 헷갈려, 안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요, 이게 다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거 되게 많네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변화폭이 작은 거 있죠? 완전히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뭐만 그리라고요? 변화폭 큰 거. 그러니까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돼요. 공급의 감소. 그럼 감소는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어, 하락했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그리면 돼요, 안 돼요? 두 가지 그림만 그렇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변화폭이 작은 건 무시하라고 했죠? 큰 것만 그리면 돼요. 큰 것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가능하면 자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의 형태로 자꾸 그리세요. 자, 보세요. 이거 시간 얼마 걸려, 안 걸려?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나중에. 뭐 공급이 증가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여기 가니까 어쩐지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했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죠. 맞죠? 그러면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이 균형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달라요? 균형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죠? 그러니까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잃지 않으면 미지수인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냐면 1번 볼게요. 그 계산형 문제 1번. 자, 34페이지 보겠습니다. 34페이지. 자,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어떻게 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어떻게 변하냐. 이거 지워도 되죠? 이쪽에다 해볼게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인데, 요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했죠? 자, 그러면 T 시점은요, 작년 생각하시면 되고, T 플러스 1 시점은요, 올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쟤는 작년, 얘는요, 올해.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자, 그 박스 안에 보니까 아파트의 공급 함수는요, QS는 2P고, T 시점에서의 수요 함수는요, QD는 900-P랍니다. 근데 T 플러스 1 시점에서는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이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1500-P로 변했대요. 그러니까 얘는요,
공급량은요, QS는 EP죠. 그리고 이때의 수요량은요, 900 마이너스 몇 P라고요? P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 사람들의 수요가 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500 마이너스 P로 변했네요. 그리고 공급량은 변했다는 얘기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대로 EP네요. 자, 요 그림을요, 방정식으로 한 게 요겁니다. 그리고 요 그림을요, 방정식으로 한 게 요거예요. 그러면 균형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했죠? 아, 균형점에서는 얘랑 얘랑 같다고 했죠? 그럼 공급량은 요거고 수요량은 요거 아닙니까?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공급량은 EP죠? EP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요량은요, 900 마이너스 P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뀝니다. 요거, 이런 거 좀 하긴 했는데, 1월 초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1월 뭐, 두 번째 주 정도 이런 거 한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2P에다 P를 더하니까 몇 P라고요? 3P가 됩니다. 똥피 2장에다가 흑사리 껍데기 1장 더 해봐요. 그럼 몇 P가 돼요? 3P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900 나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될 때는 요 곱하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900을 3으로 나누면 돼요. 900을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은요, 얼마요? 300입니다. 요거 나누면 돼요. 요거 나누면 돼요. 그러면 300입니다. 그리고 어디 갔어요? 균형 가격이 300일 때의 수요량과 300일 때 공급량이 같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그러면 균형량은 얼마가 돼요? 자, 균형량은 300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600이 되겠네요. 맞죠? 네. 자, 근데 이렇게 사람들의 소비가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수요가. 그러면 균형점에서는 공급량은 요거고 수요량은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량은요, 2P고 수요량은요, 1500 마이너스 P죠? 그러면 이때도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 2P에다 P를 더하니까 몇 P라고요? 3P가 됩니다. 3P는 1500이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500을 3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는요 500이 됩니다. 500. 그리고 500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1000이 되겠네요. 1000 이렇게. 자, 그러면 가격은 얼마 올랐어요? 200 올랐고 균형량은 몇 개 증가했어요? 여기서 여기 200 올랐고 600에서 1000으로 400 증가했죠? 요거 물어봤네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요, 정답이 여기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 단골로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금방 합니다. 연습하시면 금방 해요. 너나 금방 하지 난 힘들다 하는데 금방 합니다. 이건 연습만 하면 금방 해요. 이렇게. 이거 지워되죠? 몇 번 할 거니까 이거는 한 50번 더 할 겁니다. 시험 볼 때까지. 자, 이런 거 나오면 얼른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넣으면 뭘로 바뀌어요? 3P에다가 3P가 900이죠? 900은 3 나누면 바로 300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도 넘기면 3P죠? 500을 1500을 3으로 나누면 돼요. 굿바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워도 되죠? 자, 이번에는 거기 볼게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보완 관계가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은 해당 지역 아파트의 그 서술형 지문의 2번입니다. 다 읽어볼게요.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보완 관계가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은요, 해당 지역 아파트의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자, 읽어볼게요. 보완제 하면은 항상 커피하고 뭘 써놓으라고요? 프림 써놓은 다음에 커피 입장에서 프림 보완제 아닙니까? 근데 보완제의 가격이 올랐어요? 하락했어요? 프림 가격이 올랐죠? 그럼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덩달아 커피도 안 살려고 하죠? 그럼 얘도 가격이 떨어집니다.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맞는 거죠? 잘 생각하세요. 다시 해요? 안 해도 되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런 문제 나오면요, 보완제 하면 커피하고 뭘 써놓으라고요? 프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을 풀 줄 알면은 지금까지 한 게 상당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5번. 자,
박스가 있는데 박스 바로 아래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은 세 개이다. 맞나 확인할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이거는요, 수요 우측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수요 우측. 그 다음에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이거는 공급 우측입니다. 뭐 우측이라고요? 공급 우측. 수요하고 상관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인구가 감소했다. 이거는요, 수요 좌측입니다. 뭐 좌측이라고요? 수요 좌측.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이거는 수요 곡선 움직임 대화인데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 자체를 움직임 대화인데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뭐의 변화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지 수요 곡선 움직이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선호도 감소했다. 이거는요, 수요 좌측입니다. 무슨 좌측이라고요? 수요 좌측. 그 다음에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대체제하면 아까 뭐를 써놓으라고요? 오비하고 화이트 써놓은 다음에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했죠? 화이트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화이트 더 사고 오비는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네요. 수요 좌측입니다. 뭐 좌측이라고요? 수요 좌측. 그 다음에 아파트 담보대출금리가 하락했다. 이거는요, 수요 우측입니다. 수요 우측. 그래서 수요가 좌측으로 가는 거는요, 사회적 인구 감소, 아파트 선호도 감소, 대체주택 가격 하락이죠. 이거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8번. 자, 8번 찾으셨나요? 자, 수요,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만 증가했답니다. 자,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만 증가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갔죠?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럼 가격 올랐어, 하락했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증가했네요. 자,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도, 이 뭐 하는 거예요? 8번에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했다고 했죠? 자, 그럼 감소는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러니까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이렇게. 자, 균형 가격 하락하고 균형량도 감소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9번 보겠습니다. 수요는 불변이고 공급만 증가했답니다. 자,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만 여기서 증가했죠? 그러면 요 가격 하락, 균형량은요, 증가. 이렇게.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클 경우에 밑줄 쳐볼게요. 공급의 감소가 그 다음에 큰 경우, 공급의 감소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큰 경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다 물어볼 때는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됩니다. 공급의 감소는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입니다.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클 경우에 밑줄 쳐볼게요. 수요의 감소가 큰 경우. 수요의 감소가 뭐라고요? 큰 경우. 그러면 수요의 감소만 그리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입니다. 가격 하락, 뭐라고요? 균형량 감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연습해 보세요. 주어 되죠? 항상 변화폭이 뭐라고요?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자, 집에 가셔서 이렇게 요거 딱 요거는 그릴 줄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되겠죠? 수요 감소 요거, 공급의 증가는 요거, 공급의 감소 요거 있죠? 왔다 갔다 해주면 돼요. 그러면 좀 하다 보면 친해집니다. 예. 자, 지금부터 이제 탄력성이라는 걸 알아볼게요. 뭐라 한다고요? 탄력성. 자, 탄력성은요, 이 고무줄 같은 경우는 힘을 가하게 되면 쭉쭉 늘어나죠? 이걸요, 고탄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력적이다 해주는데, 옷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잡아당기면서 안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걸요, 비탄력, 저탄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탄력성. 그래서 요것도 아까 그 지역이 있다면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요 지역에 이제 대림 아파트가 딱 있습니다. 대림 이 편한 세상이 있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수요자가 있고 건설업자인 공급자가 있는데 이렇게 자 그러면 소비량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맨 앞에 써놓은 이유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먼저 대림아파트 가격이 아주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득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삼성아파트의 가격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 아파트 지어서 팔으려고 하는데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해당재화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기술 수준이라든가 생산 요소의 가격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죠. 이때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디 갔어요? 탄력성에는 자 여기 얘네들이 변하면 얘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있죠. 근데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얘 변할 때. 자, 그래서, 먼저 얘가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줍니다.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밥을 안 먹을 수 있나요? 안 먹을 수 없는 거죠. 크게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제한은요, 크게 변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 소득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변하냐, 이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림아파트 이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사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을 겁니다.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죠. 근데 소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크게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크게 증가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변할 때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림아파트고 얘는 삼성아파트라 치자. 그러면 삼성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삼성 더 사고 대림 안 살 수 있죠.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대림아파트고 얘는요, 자 아반떼 승용차라고 치자. 아반떼 승용차 가격이 올라가면 아반떼 안 살려고 하죠. 근데 아파트 사는 거하고 큰 관계는 없을 겁니다. 그죠? 크게 영향을 못 미치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번에는 얘가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건데, 이렇게. 자, 여기서 그래도 제일 1등이 가장 중요한 게 얘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 뭐, X제라고 안 했는데, X자입니다. 대림아파트. 그러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게 얘가 중요하네요. 이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얘들은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셋 중에서. 자, 그래서 영화로 친다면, 얘가 이제 주연입니다. 주연. 얘는요, 조연. 요거는요, 엑스트라 해주면 돼요. 엑스트라. 근데 엑스트라라도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엑스트라가 없으면 흥행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쟁 씬을 찍는데 대장 둘이서 막 싸우고 있으면 재미있어 없어요? 밑에서 막 뚫다고도 막 싸우는 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흥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요것도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딱, 자, 수요의 무슨 탄력성이라고요? 가격 탄력성 해줄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자, 요거는요, 보통 이제 영어로요, 탄력성을요, 일라스티시티 해줍니다. 일라스티시티. 이걸요, 탄력성이라는 건데, 요거를 요런 부호를 많이 씁니다. 일라스티시티 디맨드. 이렇게 할게요. 일라스티시티 디맨드. 자, 이렇게 부호를 쓰는데, 요거는요, 자, 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있죠? 요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줍니다. 근데 요거를 그냥 액면가로, 금액으로만 비교하게 되면 부동산끼리 비교하기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백분율로 계산합니다. 뭘 계산한다고요? 백분율.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한 10% 변했는데 수요량이 더 크게 변할 수 있죠? 이걸 탄력적이다. 얘가 덜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비탄력적. 이런 식으로 해서 백분율 형태로 비교합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백분율, 퍼센테이지로 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측정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해보자. 이렇게. 자,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 10%죠? 예를 들어 10%죠? 그럼 요게 이제 더 크게 변할 수도 있고, 작게 변할 수 있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 이런 식으로 측정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발음도 엉망이네요. 자, 그러니까 얘가 10% 변할 때 얘가 더 크게 변할 수 있죠? 작게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측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자, 가격이 100원에서, 이건 나중에 연습할 겁니다. 이따가 연습할게요. 100원에서 120원 올랐다. 그럼 몇 프로 오른 거예요? 자, 콩나물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 올랐다. 그럼 몇 프로 오른 거예요? 항상 요게 기준입니다. 여기서 100원에서 20원 올랐죠? 그러니까 20% 오른 겁니다. 20%. 자, 그러니까 20%가 올랐네요. 이렇게. 그랬더니 수요량이 이제 1000개를 구입하려다가 좀 부담스럽죠? 비싸졌으니까. 그러니까 600개로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몇 프로가 줄어든 거예요? 자, 항상 요게 기준입니다. 여기서 400개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40% 감소한 겁니다. 이거 나중에 연습할 겁니다. 걱정 마시고. 자,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됐어요? 40을 20으로 나누면 2 아닙니까? 2죠? 근데 2인데 문제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니,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오면 마이너스예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드님. 그래서 자, 그러니까 분수식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예외가 없는 한 100% 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아까 수요의 법칙에 예외가 없는 한 다 마이너스죠?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100% 아닙니까? 예외가 없는 한은. 그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변화에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호를 무시하려고, 부호를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려고 앞에 마이너스 딱 붙이게 되면 마이너스 두 개 들어가죠? 그러면 플러스로 바뀝니다. 뭐라고 할게요?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가 뭐라고요? 부호 무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호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이유는 왜 그래요? 부호 무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뭘 무시하라고요? 부호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무조건 뭘 무시하라고요? 부호는 무시하세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해석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해요? 비례해요?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그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부호 무시하세요. 그런 다음에 나도 해석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요거만 하시면 돼요. 요걸 왜 하냐면 나중에 이런 거 섞어서 물어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래요.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한다. 기억하세요?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한 2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자,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거기 계산형 문제 있죠? 찾았죠? 자,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했는데 수요량이 7% 증가했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일단 부호 무시하라고 했죠? 자, 가격이 5% 하락하니까 7% 증가했죠? 이렇게 부호 무시하고 계산하세요. 그러면 계산하면 1.4 아닙니까?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걸 약간 응용해 보겠습니다. 약간 응용해 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2번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2번 볼게요.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됐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2라면 오피스텔 수요량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나? 요거는 이렇게 볼게요. 어쨌거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어졌죠? 2로?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됐죠? 일단 부호 무시하세요. 부호 무시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요거는 어쨌거나 요걸 나누기 2라는 얘기는 8%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 이거 계산 못하겠다. 그러면 나누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곱하게 됩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돼요. 그럼 몇 프로라고요? 8%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해석할 줄 아셔야 한다고 했죠? 해석은요, 가격과 수요량은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고 했죠? 그럼 수요량은요? 감소했네요. 8% 감소했네요. 이게 정답입니다. 8% 감소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무조건 계산할 때는 부호는 어떻다고요? 무시하시고 나중에 해석할 때요, 가격과 수요량은요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 할 수 있죠? 가격과 수요량은요 반대로 움직인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자, 무조건 부호는 무시하고 계산하세요. 정답은 항상요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부호가 뭐가 된다고요? 플러스가 돼야 돼요. 무시하라고 절대값 씌웠잖아요.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요, 부호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호 무시하라고 하는데 자꾸 무시해야 되지. 무시하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2명 있는데 모이지 말라니까 계속 모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같이 2m 이상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자, 어제거나 계산해 볼게요. 계산 한 3가지 정도 계산해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거 왜 이게 나와요? 이렇게 정신 못 차리네요. 이렇게. 자, 계산해 볼게요. 자, 부호 무시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격이 10% 올랐는데 수요량은 자, 90%를 줄이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90을 10으로 나누니까 9죠? 9는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크잖아요. 이런 걸요, 탄력적으로 반응에 따집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요? 가격이 10%였는데 수요량은 막 90% 변한 거 아닙니까? 민감해요, 둔해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요 1%만 줄이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1을 10으로 나누니까 0.1이죠. 0.1은 1보다 커요, 작아요? 작다. 이런 걸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둔하게 반응했다집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도 딱 10% 줄이려고 한답니다. 이걸 끝에 잡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이거는 자, 어쨌거나 요거 계산하면 1 아닙니까? 1은 여러분 똑같은 단위로 변했죠? 이걸 단위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단위로 변한 걸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자,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아주 크게 변했다. 이걸요 탄력적이다.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적게 변했다. 이걸요 비탄력적. 똑같이 변한 걸요 단위 탄력적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지금까지 이걸 이제 그래프 형태로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그래프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한 놈, 요거는요, 2놈, 딱, 이렇게. 요거는요, 콜라입니다. 콜라 아시나요? 요거는요, 쌀입니다. 쌀, 이렇게. 자, 요거는요, 가격. 요거는요, 뭐, 수요량, 가격, 수요량 해도 됩니다.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만 구분하세요. 자, 지금까지는 수요국수를 어떻게 그렸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렸죠? 45도 그렸잖아요. 근데 이 콜라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완만한 형태. 거기에 비해서 쌀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이렇게 급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급한 형태. 왜 그런가 볼게요. 자, 콜라 가격이 이만했을 때 어떤 사람이 요만큼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만 구입하려고 했죠. 근데 콜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소비량이요 팍 줄어들었네요. 올라가니까 소비량이 팍 줄어들었죠. 맞지 않나요? 올라가니까 팍 줄어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콜라 사 먹으려고 편의점 들어가서 냉장고 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콜라 가격만 1,500원에서 3,000원 오른 겁니다. 뭐 그렇게 비싸? 그걸 봐보니까 옆에 보니까 너 아니라도 먹을 게 많아요, 저거요? 너 아니라도 옆에 있는 맥콜, 환타, 사이다, 별의별 게 다 있죠? 안 먹으면 될 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크게 줄을 수 있네요. 그죠? 반대로 콜라만 하락했다 그러면 콜라만 더 사 먹을 수 있죠? 상대적으로 싸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쌀 같은 거 볼게요. 쌀의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쌀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줄어들긴 했는데 조금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올라간대. 조금 줄었죠? 왜 그러냐면 쌀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애들한테 밥을 안 먹일 수 있나요?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쌀 가격이 또 폭락했다고 해서 너 한국이 먹던 거를 100공기씩 먹으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변함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외식을 하지 않은 이상은 뭐라고요? 외식하지 않은 이상은 거의 삼시세끼가 뭐가 올라요? 밥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비싸든 싸든 쌀독에 정해져 있잖아요. 비싸든 싸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거의 쌀을 대체할 만한 자를 찾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라면 같은 거 자꾸 먹이잖아요. 그럼 애들이 코로나 걸립니다. 코로나. 그런 거 자꾸 먹이면 안 이상해져. 그거. 그러니까 그 농담이고 괜히 또. 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는 쌀은 주식 아닙니까? 그죠? 계속 이걸 먹여야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에 둔하게 반응했죠. 얘는요 민감하게 반응했네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콜라 같은 거는요 아주 탄력적으로 반응했다집니다. 어떤 식으로 해요? 탄력적으로. 이건 뭐라고요?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변합니다. 이걸 숫자로 한다면 얘는 한 10% 올라가니까 90% 줄이려고 하죠. 1보다 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1보다. 근데 얘는요 10% 올라가니까 1%만 줄이려고 하죠. 0.1에서 1보다 작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일부 답을 하고요. 작은 형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린 걸요. 탄력적. 이게 둔한 형태로 그린 걸요. 비탄력적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인데, 자, 요거 잠깐만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정리할게요. 자, 요거 그대로 놔주세요. 그대로.